드디어 김민재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에 히어위고가 떴습니다. 길고 길었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쟁탈전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29일 자신의 SNS에 바이에른은 김민재와 구두로 개인 합의를 마쳤다. 바이에른 클럽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민재는 바이에른의 5년 계약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고 전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히어위고를 덧붙였습니다. 히어위고는 이적이 확정적일 때 쓰는 문구로 사실상 오피셜을 의미합니다. 특히 로마노 기자는 김민재가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은 합성사진까지 올리며 김민재의 바이에른행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로마노 기자뿐만 아니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그 기자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플레텐베르그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재의 바이에른 입단이 사실상 확정됐다. 마지막 중요 세부 사항들이 최근 며칠 안에 명확해졌다. 메뉴가 입찰가를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김민재는 바이에른 합류로 가닥을 잡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연봉은 1000만 유로에서 최대 1200만 유로 수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플레텐베르그 기자는 분데스리가 소식에서는 최고의 소식통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부터 보시죠. 김민재가 바이에른에 5년 계약의 구두 합의. 나폴리에 소속된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의 바이에른행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이적 1년차인 김민재지만 퇴단한 칼리두 쿨리발리의 구멍을 멋지게 메우며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리그 최우수 수비상에 빛날 정도로 높아진 명성에 일찌감치 거취가 주목되었다. 당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서가는 듯했던 한국 대표 센터백의 거취였지만 바이에른이 갑자기 영입 움직임을 강화하더니 단숨에 이 쟁탈전의 유력한 승자로 보이기까지. 그리고 개인 간의 합의에 달한 모양이다. 이적 시장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파브리시오 로마노 씨에 의하면 바이에른은 김민재와 개인 조건에서 구두 합의. 2028년까지 5년 계약이 되었고 바이에른의 다음 스텝은 계약 해제금의 지급이다 라고. 김민재와 나폴리의 계약은 2027년까지지만 7월에 들어서면 2주만 유효한 릴리스 조항의 존재가 화제해. 그 액수는 5천만 유로로 알려졌다. 바이에른에서는 벤자멘 파바르와 리카 에르난데스의 거취가 불투명. 김민재의 가입은 그 빈자리에 대한 보충적인 보강이 될 것 같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대단한 스텝업이네요. 재작년까지 중국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바이에른으로 고액 이적. 중국 시절부터 대단한 선수라는 기사는 여러 번 봤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한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의 선입견으로 그렇게 대단한 선수라면 이미 유럽에서 플레이하고 있었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상이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토미야스 선수도 힘냈으면. 드디어 확정인 것 같네요. 지난 시즌의 활약을 봐도 해제금이 없었다면 그 라우렌티스니까 상당히 고액의 바가지를 썼을 테고 김민재를 시장가치보다 저렴한 해제금 5천만 유로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이에른적으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 리카의 매각 이익으로 거의 그대로 교환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부디 나폴리에서의 활약을 바이에른에서도 해주길 바랍니다. 유럽에서 결과를 내고 바이에른 이적이라는 것은 대단해. 아직 젊으니 오래오래 활약했으면 좋겠다. 이강인도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실력으로 메가클럽 이적을 쟁취하는 선수가 있어서 솔직히 부러워. 아시안컵에서는 아무쪼록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모인 한국을 꺾고 우승했으면 좋겠어. 이강인은 아마 미나미노 코스일 것 같은데. 3, 4년 전에 유튜브에서 힌트에 있던 한국인 선수가 팀메이트였던 토미야스도 좋은 선수지만 민재 선배 쪽이 더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해서 당시 토미야스는 볼로냐 1년차로 척척 경기에 나갔던 젊은 희망, 김민재는 몇 살 연상인데도 베이징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제 식구 감싸기 토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유럽 내에서도 드물 정도로 떡상했구나. 실제로 민재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토미야스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부상이 적다. 이승우를 하면 작년에는 29경기 14골 3도움입니다만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축구 후진국의 팬씨. 이승우 유럽에서 통하지 않아서 수원에서의 14골로는 의수될 수 없어. 축구 후진국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분하지만 이승우의 말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부상을 반복해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토미야스에 비해 김민재는 나폴리의 절대적인 주전으로 부상도 없고 바이에른 이적이니까. 토미야스는 다음 시즌 챔스에서 활약했으면 좋겠어. 왠지 모르게 아스널은 바이에른과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토미야스의 내후년 입지에 달려있겠지.
레키푸지의 보도에 의하면 바이에른 이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루메니게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클럽이 얼마나 진심으로 민재를 필요로 하는지, 또 제한한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실행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 것에 결단을 내렸다고.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메디컬 체크를 받고 본계약인 것 같아. 사실 1700만 유로의 연봉의 5년 계약은 엄청난 제한이라고 생각해. 과연 바이에른이다 싶은 보강. 이로써 류카에 이어 파바르가 나가도 다유 우파 메카노, 마티아스 데리트, 김민재라는 주전 클래스 센터백 3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케인을 획득할 수 있느냐겠지. 한국도 민재 선수뿐 아니라 대단한 선수는 몇 명이나 있죠. 전체적인 선수층으로 따지면 일본이 두터움은 있지만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처럼 우수한 선수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예전의 한국처럼 또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일본도 미토마나 쿠보 등 젊은 나이에 톱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따라잡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일본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힘의 차이가 나면 대표팀 경기도 다른 대륙과의 경기 외에는 긴장감도 없어지고 재미없으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가 레벨업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몇 명은 톱 레벨이지만 그 이하는 국내 레벨. 일본은 평균적으로 레벨이 많이 오르고 있어. 밸런스적으로는 완전 일본 쪽이 강해.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유순영기의 육성이 특수한 경우니까 재현성이 없는 거죠. 민재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레벨 낮은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모로 귀찮으니까. 한국 이외의 팀이 좀 더 레벨업 했으면 좋겠어. 돈으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지만 바이에른이라면 분데스리가에서 타이틀을 딸 확률이 매우 높고 유럽 대항전도 확실히 나갈 수 있지. 과거부터 이적팀의 선택이 좋네. 정말 자기 분석을 잘하는 선수구나. 축하합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일본인으로서 부럽다고 생각해. 모처럼 바이에른에 가입했으니까 반드시 비기어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부럽다. 하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왜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는 거지? 묘하게 어른스러운 척하는 것도 이상해. 솔직하게 분하다, 부럽다. 이게 더 솔직하고 깔끔하고 정직하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우선 손흥민처럼 강하고 신장도 있고 결정력도 있는 공격수가 좀 나와주었으면. 역시 절대적 에이스급을 키울 수 없는 일본의 육성 시스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근데 엄청난 스텝업이네. 재작년까지 북경에 있었는데 페네르바체, 나폴리를 거쳐 순식간에 바이에른이라니. 이런 순조로운 스텝업도 정말 흔치 않아. 토미야스도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김민재와 쌍벽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토미야스에게 더 기대했던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도 부상까지 포함해서 실력인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죠. 오, 어떤 의미론 프리미어로 가는 것보다 대단해. 데려가는 이유도 옮겨가는 이유도 뭔가 좋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원하다니. 반대로 나폴리는 내년에 바쁜 스케줄도 있으니 이타쿠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쿠보도 카마타도 세리에아에 일본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폴리는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뚝 떨어졌으니까 밀라노의 두 팀이나 유벤투스, 라치오 이 네 팀이 현명한 선택지겠지. 바이에른은 이적료를 많이 들이지 않고 보강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100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미 깜놀할 일인데 그게 더구나 아시아인 선수라니 또 한 번 깜놀이다. 역시 정말로 가치 있는 선수, 필요한 선수에게는 막대한 이적료나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쓰는구나. 일본인 중에서도 100억 가까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본은. 가난한 일본의 감각이라면 부럽기도 하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쿠보의 바이아웃이 같은 액수니까 아마 내년에도 지불할 빅클럽이 나타날 거야. 솔직히 민재는 수수께끼의 남자. 왠지 젊은 나이에 중국 리그에 가더니 첫 유럽 이적은 설마의 터키. 5대 리그 첫 도전에서 한국 선수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선택.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이번에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어 이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더니 급전직하로 바이에른 이적 보도. 지금까지 그의 선택은 옳았다는 점, 분데스리가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점, 바이에른은 챔스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클럽임을 감안하면 바이에른 이적은 옳은 선택일지도 몰라. 그나저나 불과 몇 년 전까지 아시아 챔스에서 J리그 클럽과 싸웠었는데 꿈 같네. 중국에서 뛸 때부터 한국의 반다이크다 라는 기사가 꽤 있어서 야후 댓글에서 자주 까였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플레이를 보지 않아서 그렇게 대단한데 왜 중국?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터키, 나폴리, 바이에른으로 스텝업이 너무 척척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변방에 파묻힌 재능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싶어서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그 반다이크의 이적료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민재를 보니 스텝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되네요. 그런 이적을 해왔군요. 보통의 선수라면 묻힐 것 같은데 바이에른까지 도달한 것은 대단하네요. 한국의 맥과이어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지. 대단하지만 한국인보다 일본인을 응원하자. 물론 일본인도 응원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인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거친 플레이는 단호하게 허용하지 않지만요. Here we go 라고 했으니 틀림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바이에른이 명문이라지만 세리에A 우승팀에서 부동의 주전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1년 만에 이적은 상당히 놀랍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일본인 선수들의 기사는 많지만 날린 기사만 있고 실제로 빅클럽 이적은 좀처럼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수지만 바이에른 이적은 아시아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일본 선수도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 뭐뭐일까? 라는 기사는 이미 배 터지겠네요. 이젠 김민재 선수도 손흥민 선수처럼 웬만해선 우익들도 깔 수 없는 존재가 되었나 봅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7월 1일부터 발동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김민재 선수의 확정 연봉은 세후 1000만 유로로 45% 정도의 세금을 떼는 독일 세법을 감안하면 세전 1800만 유로 정도 됩니다. 스타 선수가 많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봉이죠. 여기에 바이아웃 금액과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더하면 바이에른이 김민재에게 5년간 투자하게 되는 금액은 약 1억 5천만 유로에 달하죠. 프로 선수는 돈으로 말한다고 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선수 본인의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한 닭주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일정을 보면 대부분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거나 11시 반 경기입니다. 8월에 분데스리가가 개막하게 되면 또 치킨집에 불이 나겠네요. 부디 치킨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라도 김민재 선수가 멋진 활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